돈의 30종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복수할 거야. 너무 어색한데? 이게 뭐 약간 그 인형 같잖아요. 아니, 너무 좀 짝다리지. 자, 할게요. 예. 이거 안 되겠어. 아, 그래도 한번 이런 게 너무 좋아. 다시 할게요. 잘라. 네. 오케이, 그냥 할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빨리. 좀 대단하지? 이거 어떻게 하세요? 오케이. 아, 네. 한 15만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2만 원 너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오케이, 알겠어. 약간 뒤로 빼고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안녕하세요. 아, 이거 너무 힘드네. 안녕하세요. 라따라따 오늘 소개할 책은 화씨 451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산게 2008년 여름에 산 책이거든요. 그 당시 여름 과제였는데 사서 한두 장 읽고 아 이거 못 읽겠다 해서 책을 안 보고 과제를 했던 그 개인적인 죄책감이 있어서 그 책장을 볼 때마다 약간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완독을 했습니다. 아유, 좋은 책이었더라고요. 이 책은 잠깐만요. 컷! 이 책은 쓰여진 게 1950년대인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미래 사회를 그리고 가상의 세계를 그린 책이에요. 이 작가가 그린 세계에서는 책을 읽는 게 불법인 사회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혹은 소지하다가 걸리면 집을 불태워버리고 엄청 중범죄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장소 집 원태그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의 직업이 방화수예요. 그래서 방화를 하는 사람, 책을 태우는 사람이죠. 하루는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근처 집에 사는 한 소녀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너 옆집 사는 애 아니니?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소녀가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태그는 그냥 들어주고 있죠. 근데 아저씨는 그래도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네요 하면서 좀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주던데? 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 가족도 그렇고 자기 뭐 학교도 그렇고 다들 저보고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고 하면서 미친이라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미친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항상 들어왔다라고 해서 원태그는 얘 약간 심상치 않네. 뜬금없이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방화수가 아니고 소방수라고 불렸다고 하던데 불을 끄는 직업이 있고 사람들을 불로부터 구해주는 직업이 있었다. 근데 몬테그는 그게 말이 돼? 불은 다 알아서 꺼지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사회인데 그런 직업이 필요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소녀 진짜 장근영 때문에 웃지 마. 그 수많은 책들을 태우면서 한 번도 읽어보실 생각 안 하셨어요? 진짜 생뚱맞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걸 얘는 물어보네. 역시 약간 살짝 이렇긴 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 혹시 행복하시나요? 책 태우는 거 재밌어요? 왜 읽어볼 생각을 안 해요? 약간 이런 철학적인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면서 그 둘의 만남이 끝이 나고 몬테그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화두를 되게 처음부터 세게 던졌다. 이 소녀를 시발점으로 해서 몬테그의 감정 변화가 있긴 하죠. 왜게요? 왜? 말해봐. 두 번째 장소는 제가 부르기로는 이제 불타는 아줌마 집. 다시 할게요. 책이 많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몬테그와 동료들 그리고 상사가 집 안에 딱 들어가요. 근데 보통은 책이 그 한 권, 두 권, 뭐 많아봤자 열댓 권인데 이 아줌마는 수백 권의 책이 띵! 수백 권의 책을 숨겨놓은 분이었어요. 이 아줌마는 걸릴 거를 예상했다는 듯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을 그 방화수들이 딱 열었는데 정말 수백 권의 책이 우두두 떨어지면서 오케이. 다 태우자. 책에 불을 지르죠. 여느 때와 같이. 근데 이건 또 워낙 책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작은 불이 아니고 엄청 큰 불이잖아요. 빨리 나가자. 이제 불이 다 온 집으로 번질 것이다. 근데 아줌마가 너네나 나가. 나는 책과 함께 간다. 라는 얘기를 던지는데 몬테그가 책이 뭐길래 이렇게 죽음까지 불사하는가 싶어서 그 앞에 있던 책을 살짝 숨겨서 이렇게 슝슝슝 숨겨버려요. 그렇게 숨깁니까? 저만의 표현이에요. 예.
다시. 뭐 몬테그만 약간 알 수 없는 찝찝한 감정 느끼면서 집에 돌아오게 되죠. 집에 와서 그 소녀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엄청난 no! 다시 할게요. 집에 왔는데 그 소녀가 얘기했던 왜 한 번도 읽어볼 생각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내가 과연 행복하다는 게 뭔지는 알고 사나?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을 처음으로 하고 가벼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몬테그가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져온 책을 꺼내서 본인도 본인만의 장소에 숨겨놓습니다. 다시 할게요. 어떡해. 그때부터 도대체 이 책이 뭘까? 그 소녀는 왜 나한테 책을 읽어보지 않았냐고 물어보신 것일까? 혹시 책에 뭔가 스페셜한 게 있나? 싶어서 본인이 알고 있던 한 은퇴한 교수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교수한테 책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르고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책을 읽나요? 라고 했더니 교수가 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정말 자네가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함께 뭔가를 해볼래? 하면서 약간 제안 형식으로 교수가 조그만한 초록색의 메탈을 줬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1950년대에는 없었던 이어피스 같은, 몬테그가 이어피스를 끼고 출근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가는 길이 뭔가 익숙해요. 도착한 곳이 자기 집. 아니 왜 내 집에 불을 지르러 왔을까 하면서 이 막이 끝이 납니다. 설마. 책이 들켰나? 아니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들켰어요 여러분, 들켰어요. 장국영 나 진짜 웃는 것 때문에 못해. 장군님 지나갔나? 장국영 여기 장국 여기 장국. 네, 아닙니다. 여기 꼭 넣어주세요. 너무 잘생겼어. 너 연예인. 너무 장국영이라는 거 넣어달라고? 너무 잘생겼어. 진짜 대박이야. 아니 악플이라고 달려야지.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팬이에요, 장국영님. 악플 테러 아시죠? Let's go.